안녕하세요. 네모와 정치의 문은영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기술, IT, B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SNS에 올려봤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우리 사회를 단시간에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이 SNS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됐고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SNS를 통해서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마케팅 수단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치에서는 그럼 과연 어떨까요? 정치는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네모와 정치, 오늘 이 시간에는 SNS와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여름, 전 세계는 얼음물 뒤집어쓰기 열풍에 휩싸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알리고 기부를 이끌어내려고 시작한 이벤트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이 참가해 화제가 됐고 국경을 넘는 이벤트가 됐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신속하게 퍼진 데는 SNS의 힘이 컸다. SNS에 공개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에 너도 나도 동참했다. 2015년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 날도 SNS는 무지개 물결이 넘쳤다. 판결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프로필 사진에 무지개색 필터 입히기가 유행했던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 역시 고백과 응원이 SNS를 통해 이어지며 사회의 오랜 병폐를 깨뜨리고 있다. SNS의 이런 파급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은 정치 분야에서도 발휘된다.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는 선거 때 트위터를 잘 활용했고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트위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주요 정책적인 의견을 트위터로 발표할 정도이다. 이른바 트위터 정치다. 정치인분들도 이제 국민들이랑 이제 소통하고자 해서 이렇게 SNS나 이런 것도 다 활성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뭐 크게 여의치는 않고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는 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려는 그런 걸 보이니까 친해질 수 있고. SNS도 하나의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솔직히 젊은이들은 다 SNS 다 하니까 그쪽으로 다가와 주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우선 좀 언론 플레이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좀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좀 이슈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저희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NS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다 하고 많이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거짓 정보 같은 것들도 진짜인 것처럼 올리면 그런 것도 이게 다 진짜라고 믿기도 하고, 약간 이런 루머 같은 거 이런 게 확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SNS를 할 때는 이제 정치인분들은 이제 공적인 사람들이니까 약간 이제 팩트인 것들만 좀 SNS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약간 자기 생각을 너무 좀 비꼬아서 올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아니,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소통 공간이잖아요, SNS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SNS를 많이 하는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지난 2008년 미국 대선 때부터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등장했다. SNS를 잘 활용한 정치인으로 버락 오바마를 빼놓을 수 없다.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오바마는 SNS에서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이들을 조직화했다. SNS의 열성 지지자들은 자발적인 선거운동원이 되어 선거 캠프에서 올린 정책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다 날랐다. 오바마의 이런 소통은 조직과 유명세에서 열세이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SNS 선거 전략은 오바마와는 약간 달랐다. 트럼프는 논란과 논쟁을 택했다.
특유의 거친 말투와 허풍으로 SNS에 의견을 밝히면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고 트럼프의 언론 노출 빈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트럼프의 SNS 활동은 기성 정치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의 불만을 대신 해소해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에서도 SNS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51.2%가 트위터를 이용했고 71.4%가 페이스북을 이용했다. 특히 당선자들은 낙선자들에 비해 SNS 활동이 더 활발했는데 트위터 사용자는 76.3%, 페이스북 사용자는 86.3%로 나타나 후보자 평균보다 이용률이 더 높았다. SNS는 어떻게 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일까? SNS는 전파성이 강한 미디어이다. 기존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했다면 SNS는 팔로잉, 리트윗, 해시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SNS에서는 이용자의 관계가 수평적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둘 만하다. 이용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또 SNS 이용자들은 적극성과 자발성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앞으로 정치에서 SNS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네모와 정치 이번 시간에는 SNS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특히 연구 성과가 많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장우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SNS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SNS 하고 계신가요? 예, 하기는 하는데요.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걸 더 선호하고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또 SNS 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SNS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생각이나 뜻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럼 SNS가 인터넷이나 다른 뉴미디어와 좀 비교되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 SNS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제 해답이 있는데요. 기존의 미디어는 주로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 해가지 주고받지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다면 이 SNS 같은 경우는 소셜하게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망을 잘 만들어 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이런 미디어다. 그래서 사실 소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옮기면 사교적이다, 친교적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 기반의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에서 SNS 하면은 이렇게 선거, 선거운동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많이 좀 쓰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에서 SNS가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한가요? SNS가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이 안 쓰겠죠. 그렇죠.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운동의 흐름을 보면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길거리 선거에서 저비용 선거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흐름이 있고요. 참고로 제가 지난 이제 총선들에서 SNS 캠페인을 한 후보들 를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특히 SNS 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많은 포스팅을 하는 후보한테 유리하느냐? 또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얼만큼 유권자들하고 SNS 상에서 오랫동안 친교를 맺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만큼 팔로워들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두 가지가 후보들의 득표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유의한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실제 선거운동, 득표율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트 플레이가 가능한 게 SNS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럼 SNS를 잘
활용했다거나 되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수혜를 본 정치인도 있을 수 같고 어쩌면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안 좋아진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들도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SNS가 정치와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한 10년 됐죠. 이제 세계적으로 SNS 선거 캠페인의 효시라고 하면 2008년도에 미국 대선을 들 수가 있고요. 그 선거에서 이제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 후보는 그냥 주변부 후보였죠. 그렇죠. 그 힐러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후보들이 유력 후보이었는데 오바마가 이제 선거의 주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게 바로 SNS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비 선거에서 CNN하고 유튜브가 이제 합작으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그 방송에서 앵커나 아나운서들이 질문을 던졌다면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순발력 있게 이제 응답을 하는데 오바마 후보가 이제 거기서 발군의 기량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제 대역전승을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SNS 선거운동, 선거 그 시작은 좀 어디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가 SNS 캠페인의 이제 그 효시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제 이 SNS도 그 해마다 똑같은 미디어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 생태계가 존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생주이멸을 하는 거죠. 신흥 미디어가 나오고 구 미디어는 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인증샷 캠페인, 투표 동력 캠페인 이게 전부 다 트위터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공이 뭐 어느 정당한테 유리하다,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그 선거 문화 창달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투표 동력 캠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인상적인 SNS 캠페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SNS가 우리 사회를 참 단시간에 많이 변형시킨 여러 가지 좀 얘기해 주셨는데 SNS가 항상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주의해야 될 측면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현상이 긍정적인 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그림자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친교, 사교 미디어다 보니까 그냥 그 일반 대중을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끼리끼리 이심전심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파벌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파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소통을 할 때는 내 주장이 합리적이고 또 이쪽이 공감을 얻으니까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또 다른 세계에서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심전심 네트워크의 약점이 뭔가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착오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생각이 다른 집단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큰 우주가 분열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제 그 반용성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은 항상 유의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NS가 많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데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는 그런 배타적이 되는 그런 단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항상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NS가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이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 항상 조금 귀 기울여서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튀니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23년이나 독재를 한 벤 알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의 시작은 한 과일 노점상 청년의 분신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점상 청년이 단속에 저항하며 벌인 일이었다. 청년의 이야기는 언론 통제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SNS를 타고 퍼져나갔고 다음 날부터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왔다. 쿠데타로 집권해 인권 탄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벤 알리 대통령은 시위 시작 한 달여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튀니지의 국화에 빗댄 이 제스민 혁명은
인근 중동 국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스민 혁명이 끝나고 열흘 뒤 이집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장기 집권 중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위는 한 단체가 SNS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며 시작됐다. SNS가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의 장이 된 것이다. 30년 동안 권좌에 있던 무바라크 대통령은 결국 SNS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을 이양했다. 대중의 사회적 열망이 정부의 간섭을 덜 받는 SNS라는 소통 창구를 만나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시민 저항을 SNS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SNS의 폭발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2016년 12월 20대의 청년이 워싱턴 DC에 있는 피자 가게에 실탄을 발사했다. 청년은 가짜 뉴스를 믿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청년을 속인 가짜 뉴스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범죄에 연루됐고 그 근거지가 피자 가게 지하라는 소식이었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였다.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이들 가짜 뉴스는 클릭을 유도해 광고비를 챙기는 공급자들이 만들고 전 세계적인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2016년 미 대선일을 앞둔 3개월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공유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많았다.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를 가려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수님, 앞서 보신 영상처럼 특히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전 세계가 참 가짜 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짜 뉴스 왜 퍼지는지, 그리고 또 특히 SNS 가짜 뉴스에 취약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 가짜 뉴스 현상은 사실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미디어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기도 지금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SNS에서 더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SNS는 안에서 메시지를 여과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은 게이트키핑이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심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또 이런 심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끼리끼리 네트워크 안에서 가짜 뉴스가 돌면 그게 가짜인지 아니 진짜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SNS라고 하는 미디어 구조상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언론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언론이 정치적인 의혹, 또 이제 선거에서는 후보라고 하는 상품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주면 사실 SNS 상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언론 보도나 이것들을 보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가 오늘날에 이제 가짜 뉴스가 더 많이 횡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하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가짜 뉴스가 원래 없던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금 증폭됐을 뿐이고, 또 SNS만은 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미디어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가짜 뉴스, 뭐 SNS 통한 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규제를 좀 가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큰 시장이 있으면 시장 안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착한 물건도 있고 디자인이 좋은 물건도 있고 성능이 좋은 물건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량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가 외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서 불량품이나 아니면은 그 소비자들한테 선호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인간의 머릿속을 재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표현들이 그 안에 진리도 있고 진짜도 있고
또는 허위도 있고 루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외부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솎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시민들의 자율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법적인 제재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법률을 많이 양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민형사상으로 따끔하게 처벌은 하되 너무 이렇게 법률에 의존해서 사회가 움직이게 되면 경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좀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그 SNS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배경, 상황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만연할 수 있는 또 SNS의 폐해 같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좀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 참 이제는 익숙한 사회 용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SNS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또 쉽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정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SNS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2010년 6.2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SNS에는 투표 독려 메시지가 넘쳐났다. 투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사회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내던 연예인들의 투표 인증도 잇따랐다.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즉 투표 인증샷이란 말도 이때 생겼다. 투표 인증샷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었다. 2011년 10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인증샷이 보다 보편화됐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 당일 트위터에 인증샷이라는 말이 들어간 트윗 수는 약 17만 3천 건으로 전체 트윗 건수의 11.3%를 차지했다. SNS상의 투표 동료는 젊은 세대를 투표 장소로 이끌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투표율이 8.7%가량이나 올랐는데 이런 이례적인 현상은 투표 권유에 자극받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투표소에 들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는 가족 단위의 투표 인증샷이 SNS를 달궜고 사회 유명 인사들도 투표율에 따른 공약을 내거는 등 투표 참여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동안 젊은 세대는 정치나 투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받아왔다. 그런 젊은 세대가 달라졌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 표현에 적극적인 세대가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를 만나서 새로운 정치 참여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네모와 정치, 오늘은 SNS와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SNS는 쉽고 빠르고 또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파급력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임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당일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SNS의 인증샷도 여러 제약이 사라지고 표현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먼저 선거일에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는 인증샷도 가능. 선거운동 정보도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SNS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 후보자에게 받은 선거운동 정보도 리트윗할 수 있다. 네모와 정치, 이번 시간 SNS와 정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에서 SNS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또 한편 이번 시간 진정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모와 정치의 문은영이었습니다.